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우리가 수입할 때 하나하나 건건이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게 2차 경제 보복인데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천여 개 중 백신 9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3주 뒤면 정식 발효됩니다. 먼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오늘 관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보가 게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수출무역 관리령에 대한 이 개정 내용이 관보에 게시됐는데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쉽게 수출이 가능했던 이른바 포괄 허가는 사라집니다. 앞으로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과 대량 살상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은 그때그때 개별 허가를 받은 뒤에야 한국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 심사 기간도 최대 90일이며 대량 살상 무기는 적용 대상을 알 수 없어 일본 정부의 자의적 심사가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はなく、ましてや経済報告や対抗措置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 일단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는 추가로 반드시 개별 허가로 바뀌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이번 개정안은 3주 뒤인 오늘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1,000개가 넘는 품목 가운데 어떤 것을 직접 규제할지는 오늘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하지요. 일본이 언제든지 이 시행세책을 바꿀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섬유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 설명회는 참석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 섬유 등이 추가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최악의 수급 대란은 피한 상황. 탄소 섬유나 이런 섬유 쪽도 포괄 일반 허가를 쓰시면은 수입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우수 기업인 CP 인증업체와 거래하면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현재처럼 수입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CP 기업과 거래해오지 않았던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일본 거래업체 중 CP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업체라 이제 확인해봐야겠으나 그 부분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기업들은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를 규제한 것처럼 기습적으로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언제든지 시행세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깜빡이 알아봐야죠.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가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급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부터 반격에 나섭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죠.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가등급인 일본을 등급을 새로 만들어가면서 다등급으로 낮춥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한 만큼 우리 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을 백색 국가 그룹인 가에서 비백색 국가 그룹인 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다 그룹을 만들어 일본만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수출 규제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을 때 최대 90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백색 국가인 나 그룹도 12일 이내 수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해도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만 포함되는 다 그룹을 신설해 수출 규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신설 다 그룹은 수출 심사 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맞서는 이런 조치를 막 이제 부추기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뭐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나 하는 게 똑같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정부는 일본 수입 해산물 검역 강화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임진왜란을 언급했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찾는 자리였는데 일본은 언제나 우리 기술을 탐냈다면서 임진왜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도에 김윤정 기자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산업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고래가 그리고 노동들이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임진왜란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기술력이었다며 기술 자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찾은 업체는 로봇 관련 부품을 만드는 곳.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로봇 분야 수출을 제한할 경우 가장 타격이 큰 품목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에 전량 의존하던 감속기 부품 국산화에 최근 성공했습니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27%로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하는 수준. 청와대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로봇 제조 기업의 소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 가운데 일본이 어떤 것을 잠글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조기에 대규모 국내 양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우리 산업의 소재 국산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 특허를 휩쓰는 데다가 특히 한국 내,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겨냥한 한국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투명 폴리이미드입니다. 특허청이 이 품목의 전 세계 특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소재와 관련된 전 세계 특허는 모두 15,000여 개인데 이 가운데 64%를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은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까지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모두 2,100개. 이 가운데 일본 기업이 42%를 차지해 35%에 불과한 우리 기업을 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재 국산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특허에 가로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 특허를 피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뜻의 회피 전략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일본 등의 특허가 없는 빈틈을 찾아내어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 국산화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해.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방사능 안전을 공식 문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이민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선수 단장회의. 대한체육회는 이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다른 국가 선수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선수단 식당에서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전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펼쳐지는 아즈마 구장에서 후쿠시마 원전까지 거리는 67km 정도로 가깝습니다. 지난달 한 호주 방송이 방사능 문제에 대해 보도했을 정도. 여론이 형성되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필요할 수 없다 그러면 NOC와 조직위와 개별 면담들이 있을 때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 미주와 유럽 국가도 IOC에 방사능 문제를 거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일본 현지로 한국 음식을 조달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아베 총리의 보좌역인 국회의원이 과거 한국은 매춘 관광을 가는 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과 식사하면서 한 말이라지만 명백한 망언이지요. 아베 총리의 참모들이 우리를 이런 정도로 본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겁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국정 운영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에토 세이치 자민당 의원 겸 총리 보좌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전력은 물론 갖은 망언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安倍総理は靖国参拝を行いました。韓国からいろいろ言われる筋は全くない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 지난 1일 일본을 찾은 우리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망언을 했습니다. 과거 일본인들은 매춘 관광차 한국을 찾았는데 나는 싫어해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서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망언에 대해서 따끔한 주의 또는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찬을 주선했던 가메이 전 의원은 보좌관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그릇된 역사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 가면 이런 스티커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붙이는 것인데 이걸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경기도의회가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 행정실, 복사기, 팩스와 같은 일본산 전자제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실에 있는 빔 프로젝트는 히타치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모 회사인 히타치 조선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6일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물품 중 20만 원이 넘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 스티커를 붙이는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미쓰비시와 도시바, 히타치 같은 전범기업 299곳의 제품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같은 조례안을 상정하려다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는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지난 4개월간 일본 아베 정부가 보여준 이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경남도 의회, 세종시 의회도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10년간 사들인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은 22만 개로 9천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일본 나고야 전시회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전혀 다른 소녀상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앉은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항의 퍼포먼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조각가 로자리아 이에자타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사진 속 사람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옆자리를 비운 채 의자에 앉아 양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국제예술제에서 전시 중이던 평화의 소녀상이 치워진 것에 빗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동상,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SNS에는 이를 따라한 퍼포먼스가 전 세계에서 100여 건 이상 등장하면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소녀상이 돼 표현의 자유와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나고야 전시회에 참여했던 전 세계 예술가 72명도 소녀상 철거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치 세력의 개입과 폭력 그리고 협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또 도쿄 여행을 제한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일 이처럼 강경한 반일 대응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국내 여행업계를 만나 똑같은 주장을 펴다가 정치인들은 자제해달라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가자고 독려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대한민국 화이팅!
일본과 함께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반일 극일 분위기 속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행업계로 발언권이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민간 교육까지 막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정치권이 일본 여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관광객 감소 등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 측 반응은 여당과 달리 냉랭했던 겁니다. 앞서 일본인 관광명소인 명동을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은 보이콧 재팬 깃발을 걸었다가 비판 여론에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은 사건도 충격이었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계속 논란이었죠. 경찰이 수사가 미흡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 책임자 3명을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고유정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한 경찰청 진상조사단이 미흡한 점으로 꼽은 건 3가지. 사건이 발생한 펜션 조사를 주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미뤘고 범행 뒤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근처 CCTV에 찍혔는데도 피해자 가족들이 알려줄 때까지 몰랐습니다. 고유정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이 고유정의 체포 영상을 정식 절차 없이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박 전 서장은 서장 재직 당시 한 차례, 자리를 옮긴 뒤에도 2차례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공보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리고 제공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공직규칙 위반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책임자 3명을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서장과 제주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이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유가족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유족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일부나마 그래도 명확하게 인정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제주경찰이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렸다. 진상조사팀의 설명입니다. 그 사이 고유정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고 결국 전 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진상조사팀은 제주경찰이 수사 초반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판단을 제대로 못해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거짓 진술, 조작된 문자를 가지고 경찰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또 직접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려는 부분이 아쉬웠다. 실제 고유정은 2차례 거짓말로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경찰이 전 남편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 5월 27일 저녁. 당일 밤 고유정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먼저 펜션에서 나와 잘 모른다는 말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다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조작된 휴대전화 메시지까지 거론하며 경찰을 또다시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살 예방, 그다음에 실종자 찾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고유정은 배를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가며 전 남편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2달이 넘은 지금까지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팀은 경찰 내부망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박한 바 있습니다. 채널A는 감찰 대상이 된 수사 담당자들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경남 거제의 시골 마을에서 주민 2명이 이웃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들과 화해하러 갔다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급하게 집을 나섭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이웃 주민 2명을 연쇄 살해한 50대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을 찾았다가 현장에 있던 흉기로 2명을 잇따라 살해한 겁니다. 술 퍼먹으면은 행사를 해.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났다. 이 남성은 1년 전 마을로 이사와 집을 지으면서 소음 문제로 숨진 이웃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남성은 낮부터 술을 마신 뒤 화해하려고 이웃들을 찾았지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한 후 50대 남성은 범행 현장에서 7km 떨어진 이곳 방파제까지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스스로 신고를 했고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건거됐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살해는 우발적이었지만 두 번째 살해는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두 번째 피해자도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경찰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경기 포천에서는 술 취한 남성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 앞에서 경찰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가고 잠시 뒤 경찰도 달려갑니다. 편의점에서 경찰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7살 고모 씨를 호송하기 위해 동료 경찰들이 출동한 겁니다. 고 씨는 범행 1시간 전까지 800m 정도 떨어진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고 씨는 술값 60만 원 정도를 내지 않아 종업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계좌이체를 약속했습니다. 고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여자 종업원들 앞에서 창피를 줘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여러 종업원하고 자기하고 같이 있는 데서 얘기했다. 뭘 마치 먹었는데 뭐 어떻게 계산을 하더니 이 사람은 그게 불쾌했다 이 얘기예요.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은 고 씨는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고 씨는 흉기를 들고 이곳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강도라며 편의점 종업원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출동 경찰들이 1시간 전 만났던 경찰들인 것을 확인한 고 씨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 씨는 테이저건으로 제압됐지만 경찰관들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안성 공장 화재가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순직한 석원호 소방장의 빈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공장 건물은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창고를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은 외부에서 현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상에 붕괴된 구조물이 쌓여 있고 어제 전일 폭발로 인해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육안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소방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1개를 회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당초 알려졌던 반도체 세정제가 아닌 반도체 연마제가 보관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반도체 세정제와 달리 반도체 연마제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집중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순직한 석원호 소방장 빈소에는 오늘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위안도 받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순직했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지금. 석 소방장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경기도청장으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 강남구 이면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트럭의 운전석이 높아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인도와 인도 사이의 이면도로로 길을 건너는 사람들. 남성이 길을 건너는 순간 빨간색 대형 덤프트럭이
이면도로로 진입해 남성을 덮칩니다. 순식간에 남성은 차량 아래로 모습을 감추고 운전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듯 차량을 조금 더 움직입니다. 이 대로와 이면도로가 맞닿은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우회전한 덤프트럭이 이면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차 밑으로 깔린 상황이었는데 그 기사분이 잘 모르시는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조금 더 앞으로 갔어요. 82살인 이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운전석이 높아 운전자가 남성을 보지 못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미국에서 말을 탄 백인 경찰관이 흑인 피의자를 밧줄로 묶은 채 연행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파문입니다. 미국 시민들은 흑인 노예를 끌고 가는 것 같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흑인 남성이 말을 탄 백인 경찰관들을 따라 걸어갑니다. 건물 무단 침입 혐의로 붙잡힌 뒤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는 파란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경찰관들이 남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밧줄을 수갑에 묶었던 겁니다. SNS를 통해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도망치던 흑인 노예를 붙잡은 것 같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is is 2019, not 1719. And so we have to send the message that we won't stand for this in America. 그러자 해당 경찰서 서장은 경찰관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도 불필요한 당혹감을 느끼게 한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I'm appalled. I believe that the way that they handled him is disgusting. The family is offended. 당시 연행됐던 흑인 남성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해당 경찰관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떨어지는 공기청정기, 우리 집 물건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뿌연 하늘로 숨쉬기 답답한 날이 적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는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 7개 가운데 1개는 표시된 성능보다 실제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공기청정기 35개와 마스크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레코와 IQ 에어, 샤프 등 5개 모델은 실제 미세먼지 제거 수치가 표시 성능에 미달했습니다. 사용 면적의 90% 이상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친 겁니다. 특히 일본 기업 샤프의 공기청정기는 유해가스 제거율이 54%로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불안하죠? 하나라도 나쁘다 이런 결과가 있으면은 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오텍 캐리어와 노르페인트의 공기청정기 필터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지만 판매사들은 소비자들의 걱정을 감안해 제품을 회수하고 교환해줄 계획입니다. 마스크 50개는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에서 모두 안전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커피만 마셔도 살이 빠진다.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체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고도 다이어트 커피 덕분에 일주일에 5kg이 넘는 살이 빠졌다는 SNS 광고. 지방 분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홍보합니다. 빠졌어요! 이거 빠졌어! 실제 체험기처럼 보이지만 전문 모델을 고용해 거짓 광고를 만든 겁니다. 또 다른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방탄 커피를 표방해 단식, 다이어트 효능을 강조합니다. 커피에 버터나 코코넛 기름을 넣어 마시는 이른바 방탄 커피는 단순한 저탄수, 고지방 식이요법이지만 마치 다이어트 효능이 검증된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오랫동안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맹신하고 따라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식품 판매 쇼핑몰 광고 2,170건을 점검한 결과 17%가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또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지거나 몸매가 교정된다는 화장품 광고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거짓이라며 구매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K-팝 인기가 높아지며 일본 가수들의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경색에 이들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신인 걸그룹 로켓펀치. 오늘 첫 앨범을 공개하고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달에는 일본인 가수 루안이 한국에서 데뷔했고 올 초 한국에 데뷔한 유키카도 최근 신곡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예정됐던 공연이 기약 없이 미뤄지기도 할 정도. 주최 측에서 조금 보류가 많이 되는 상황이 돼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다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기랑 맞물리게 돼서 좀 넓게 계획을 다시 짜는 쪽으로. 한국 걸그룹 소속 일본인 멤버를 상대로 퇴출운동까지 벌어졌던 가운데 윤종 씨는 최근 일본 가수와 작업한 음원 발표를 미뤘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문화교류까지 막히면 곤란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적인 일이 정치적인 일에서 끝나야지 이제 문화교류까지 이렇게 퍼지면은 이게 조금 걷잡을 수 없게 더 커질 것 같다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뭐 한국 와서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단지 일하러 온 거기 때문에.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자신에게 교수직 사퇴를 요구한 서울대 학생단체와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학생들이라고 부른 건데요. 이 학생단체의 회장은 조 전 수석이 가르쳤던 서울법대 소속 학생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붙인 일부 서울대 학생들. 조 전 수석은 이들에 대해 태극기 부대와 같이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들이 포함된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했었다는 기사를 함께 게시했습니다. 트루스 포럼은 SNS에 탄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지만 이를 극우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극우라는 표현은 나치나 파시즘처럼 국가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국가사회주의와는 이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많이 안타깝고요. 해당 모임은 서울대 재학생과 동문 400여 명이 조 전 수석의 교수직 사퇴를 위한 추가 행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도 조 전 수석의 편가르기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학생을 극우로 매도하는 것이 과거 독재 비판하던 학생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던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냐며 스승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청년을 다룬 책 한 권을 청와대 전체 직원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이길래 청와대 필독서가 됐는지 유지훈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선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발간된 90년생이 온다는 이른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읽는 책으로 불립니다. 90년생은 조직에서는 신입사원이고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인 만큼 이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20대인 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솔직하면서도 재미를 추구합니다. 또 안정을 중요시해 불확실성은 최대한 피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9급 공무원 세대로 정의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책을 선물한 데는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20대 남성 지지율이 29.4%까지 떨어지며 전 연령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책 선물은 취임 후 첫 휴가 때의 명견말리, 지난 1월 축적의 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보수 통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내분으로 휘청거리고 있죠. 유 의원 생각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과거처럼 절대 안 간다는 식으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총선 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물러난 뒤 바른미래당과 통합하고 유 의원은 수도권에 출마하는 시나리오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나 원내대표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는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한국당 측하고 그냥 따로 논의하거나 그런 데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이전 반응과 달라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개혁보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 아니냐. 유 의원과 가까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과 개인적 친분으로 만나긴 하지만 지금은 통합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나 원내대표가 너무 앞서갔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선을 그은 유 의원이지만 손 대표와의 갈등이 정리된 이후 연대나 통합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어제 북한이 쏜 발사체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북한이 오늘 아침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이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완성을 선언하는 자리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이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전술유도탄 두 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 해상에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서쪽 끝 황해남도 과일 비행장에서 평양 직할시 상공을 지나 동쪽 무수단리 아래 바다 위 작은 바위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평양 상공을 지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안정성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발사 때는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박봉주,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등 당 중앙위 부위원장 12명 중 9명이 나왔는데 4번의 시험 발사만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종 완성을 선언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4차례 발사에서 청주 F-35 공군기지와 성주 사드 포대는 물론 사실상 제주도까지 핵공격이 가능함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신형 탄도미사일은 떨어지다 한 번 더 솟구치는 이른바 풀업 비행을 합니다. 여기에 사드 요격 고도보다 낮은 고도 37km에서 음속의 7배로 내리꽂히는 만큼 우리 요격 체계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여놓은 합동원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즉시 실전 배치를 하고 대량 생산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중국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돈과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워싱턴 김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과 많은 기업이 안전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SNS에 썼습니다. With respect to our disagreements and with respect to the president's tough negotiating with tariffs, I think China is getting hurt significantly, much more than we are.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어제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미국 증시도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 표를 의식한 조치입니다. 골드만삭스 등 유력 투자은행들은 미중 무역 합의가 연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까지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단 미국이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 strength of the dollar, the persistence and the resilience of the dollar ultimately has a very negative impact on S&P revenues.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이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닌 미래 패권 경쟁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미중 갈등은 안보 메시지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하자 중국은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한국을 향해 사드 배치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거라는 위협을 했습니다. 베이징 권오혁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뜻을 나타낸 이후 중국은 연일 날선 대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If the U.S. deploys missiles in this part of the world at the doorstep of China, China will be forced to take countermeasures.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달리 중거리 미사일은 명백한 공격용이라며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한 관영 매체는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고 한국과 일본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아무 제약 없이 수천 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중국이 오히려 위협이라며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We're talking only about defending our deployed forces, our allies in South Korea, Japan, and elsewhere. 중국은 올해 국방백서에 사상 최초로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군사 패권을 중국이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사일 배치를 명분 삼아 중국 역시 군비 증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청주의 야산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을 발견한 군견 달관이에게 충북지방경찰청이 15만 원어치의 객검과 사료를 포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조은누리 양 수색에 공을 세운 육군 박상진 상사에게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7살 셰퍼드 달관이는 2013년부터 박 상사와 인연을 맺고 사람을 찾는 정찰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도 폭염 지역이 더 늘어납니다. 오늘 30도 정도로 잠시 폭염이 주춤했던 서울이 33도, 강릉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충청 이남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의 찬 공기와 덥고 습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내일도 낮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심한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순식간에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갑작스런 집중호우 피해 없도록 침수 취약 지역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구호 태풍 렉기만은 내일부터 매우 강하게 발달하면서 대만 북단을 지나겠습니다. 주말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을 하겠는데요. 여러 변수가 많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말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베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방류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일부라지만 방사능 때문에 도쿄올림픽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지요. 사실인지 괴담인지 검증한 결과를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건 아베 총리가 할 일이죠. 일본은 하루빨리 과학적으로 반박해내길 바랍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전략물자 관리에 실패했다면서 경제 보복까지 한 일본 아닙니까? 이제 올림픽이 1년인데 방사능 오염수 관리 실패를 걱정하도록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